차가운 양은 도시락통을 만지는 순간 마치 얼음 덩어리가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오한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낡고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통. 이 작은 통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40년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뚜껑을 열면 녹슨 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나옵니다. 구겨진 편지 한 장,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연탄 냄새가 항상 배어있는 좁은 방 하나에서 가족 5이 살았죠.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종수.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늘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죠. 술을 마시면 더욱 무서워졌어요.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죠. 야, 미영아! 아버지가 부르시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 앞에 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맞으니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 너는 딸이니까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너는 언니니까 양보해야 한다. 항상 너는 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종수에게는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종수가 울면 달래주시고 무언가 갖고 싶어 하면 기어이 사다 주셨어요. 제일 서러웠던 건 보리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 시절엔 쌀이 귀해서 보리를 섞어 밥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유독 종수 그릇에만 쌀밥을 많이 퍼주셨어요. 저에게는 보리가 가득한 밥을. 딸은 시집 가면 끝이니까 아들이 더 소중하다. 속삭이는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뒤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계시다가 해질녘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만 내 편이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씨앗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분노로 가득했던 날이었어요. 미영아, 학교 그만둬라! 아버지의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천둥번개가 떨어진 듯한 충격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왜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종수 학비를 대야 한다. 너는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늘 저만 희생해야 해요? 왜 동생만 소중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다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이거 사! 마지가 동생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애비도 못 알아보는 거 사! 그때 어머니가 우시면서 중간에 끼어드셨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미영이도 공부를 시켜요. 내가 더 일하면 당신은 입 다물어!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까지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정말 정말 싫어요.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결국 저는 중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대기 위해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6살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날부터 아버지에 대한 제 미움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의 작은 의류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귀청을 찢어놓는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굽혀서 아팠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1000배 나았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 들고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서 돈을 세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번 돈으로 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지금쯤 뿌듯해하고 계시겠지.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주먹으로 벽을 치고 베개에 얼굴을 받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향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 안부는 절대 묻지 않았죠. 미영아,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안부 전하지 마세요. 명절 때도 일부러 늦게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친척들과 술을 마시고 계실 때쯤 해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20년 계속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절되었죠. 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도 늘 차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야. 엄마를 힘들게 하셨거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제 아이들에게까지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 같았죠. 언제 장례식이에요? 내일 모레. 그것뿐이었어요.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영정사진 앞에 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제 기억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은 끝이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며칠 동안 친척들이 하나둘 와서 조문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생전에 너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더라. 자랑스러워 하셨어. 딸이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다고. 무슨 자랑이야. 나를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양은 도시락통 하나가 장롱 맨 위쪽 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뭔가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학교에 못 보내서 미안하고 내 꿈을 빼앗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너 하나가 희생해야 온 가족이 살 수 있었거든. 내가 번 돈으로 종수가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다. 모든 건 내 덕분이야. 고맙다. 내 딸아.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편지 밑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썼던 일기장 일부. 아버지가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장에서 보낸 첫 번째 월급 명세서.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통장 사본이었어요. 제가 매달 집에 보낸 돈을 아버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 두신 거였어요.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결혼할 때 줄 돈, 미영이가 힘들 때 쓸 돈, 미영이 뭐.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 양은 도시락통을 꼭 안고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저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던 거죠.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명절에 얼굴도 보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셨던 건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에게만 엄했던 것도 맏딸이라는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거였고, 동생을 더 챙긴 것처럼 보였던 것도 저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양은 도시락통을 들고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40년 동안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1시간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오해는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양은 도시락통은 이제 제 보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